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정말 빅 이벤트가 지금 좀 많았었고요. 겹쳐서 일단은 좀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수 변동성이 뭐 사실상 그렇게까지 크게 가져가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금 좀 꺾이는 추세가 지금 좀 연출되고 있다. 요 정도는 지금 좀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값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주요 내용들을 일단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음, 나스닥이랑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매도세가 나와주는 결과나 이런 내용 해석들을 조금 위주로 일단은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에 있었던 내용에서 FOMC 의사록 내용까지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당장 요약본은 없었고요. 지금 먼저 인플레이션 상황부터 일단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상황 지금 일단은 자, 윌리엄스 연은 총재인데 지금 이번 주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 인플레이션 역학이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올해 인플레이션은 3.75%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미 이거를 발언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CPI 발표 전에 이런 지금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CPI 내용 자체가 6%에서부터 5%대까지 이제 떨어지는 결과값을 가져왔죠. 되려 그래서 이제 근원 CPI와 이제 지금 현재 그냥 CPI와 이제 역전되는 상황까지도 지금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년까지 2% 인플레이션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단 인플레이션 전망은 지금 현재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특히나 이제 성장률이랑 고용 자체는 올해 성장률 자체가 1% 미만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실업 안정은 주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업률이 점차 4%에서 4.5%로 상승할 것을 예상한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 자체를 조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미 발언하기 전에 지금 이미 올해 인플레이션은 여기서 조금씩 벌써 지금 4월 달인데 매달 지금 발표되는 결과와 지금 고금리를 유지 만약에 이제 5월 달에 추가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와 주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충격으로 봤었을 때 여기서 1.25%만 지금 올해 기준으로 밀어주기만 하면 돼요. 현재 기준으로 1.25%만 밀어주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내용 자체는 아마 현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단순히 지금 현재 자체에서 5월 달에 금리를 딱 한 번 올린 것 같고 또 1.25%가 하락한다라는 결과값을 가져가긴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5%에서 6% 사이 때 이제 계속적으로 좀 놀다가 결국에는 이제 상반기는 그렇게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까지 지금 좀 꺾이는 움직임 추세 자체는 사실상 이렇게 지금 1.25% 마이너스 되면서 이 원하는 지금 한 3.75%가 된다라는 것 자체는 뭐가 필요하다?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실업률 증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지표들 내용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폭도 너무 크고요. 그렇죠? ADP 민간 비농업 고용지수랑 그냥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살펴봤었을 때 예상치보다도 지금 좀 낙폭을 더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특히나 ISM 제조업 그리고 이제 비제조업 서비스 부분에서 일단 신규 수주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10%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규 수주 자체가 10%대까지 접어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적인 흐름은 뭐냐? 지금 현재 침체의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신규 생산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주를 받아서 생산하는 이런 과정마저도 줄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인원들마저도 줄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실업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미 우리가 작년부터 경기 침체다, 재작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작년 9월, 8월 이때쯤부터 이미 대기업들은 미국 대기업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명예퇴직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뭐 3,000명 해고, 메타에서 5,000명 해고, 또 추가적인 해고. 근데 여기에 있는 이런 해고된 인원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집단인 거죠. 스펙이라고 따진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보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여기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거를 받을 만한 그릇들이 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아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면서 받아주고 있는데 이 지금 내용 때문에 사실상 뭐 3,000명 해고됐다 어느 한 기업에서 5,000명 해고 가져가고 막 이런 이슈들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정체되고 오히려 더 안정화되면서 몇십 년만 뭐 38년 만에 뭐 최저치를 가져가는 뭐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이 사람들이 실업을 한 게 아니고요. 해고가 됐어도 이직을 하는 결과로 발생되면서 실질적인 실업자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뭐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거의 미비했다라는 걸 계속 담는 그릇이 컸었기 때문에. 근데 이 그릇 자체도 어느 순간에는 포화 상태가 올 것이고 이 기업이 사실상 100명 필요해가지고 위에서 이제 추가적인 인원을 더 받았는데 지금처럼 신규 수주 자체를 줄어 나가면서 기업적으로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사실상 수주를 줄인다라고 하면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마저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겠죠. 거기서 가장 큰 부분 자체가 인건비일 것이고 그래서 대량의 실직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는 확실히 이탈하는 실업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상 실직을 하게 되면서 고정급여라든지 그렇죠.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다? 지갑이 닫히면서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지갑을 닫는다? 그러면 소비 자체가 둔화되고 이 둔화된 소비 자체가 또 추가적으로 기업을 강탈을 하면서 더 많은 신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감소시키면서 적게 생산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실업 증가 또 악순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게 뭐 단기적으로 한 달 만에 이루어진다가 아니고요. 지금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올 하반기서부터 이번 FOMC 의사록 공개에서 올 하반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반기서부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24년을 계속적으로 강타할 것이고 25년 돼서 이제 이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25년대까지 지금 일단은 2%대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한다.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서부터 해가지고 3.75%까지 이제 달성을 하고 내년에 꾸준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든 부분들 자체에서 악순환이 이뤄지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2%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실업자나 이런 부분들에 이런 사이클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인플레이션 잡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뻗어나가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되면서 고물가를 유지하는 최악의 결과값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 실업률은 폭증하면서 경기 침체는 이야기를 확실히 시켜놓고 거기에 따라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지금 전략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주목할 만한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사실상 현재 상황 속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과정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2%대의 물가를 잡는 결과값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동산 임대료 관련 지금 현재 가격 압박이 급격하게 지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또 보여주고 있고 주택을 제외한 지금 뭐 핵심 서비스 인플레이션 자체는 아직 현재까지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나타나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반된 지금 코어 그리고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죠. 거기에 CPI 그렇죠. 그 CPI와 그냥 CPI에 이번에 역전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우려 때문에 오히려 이제 되려 역전이 되고 근원 자체가
더 올라가 있고 이 부분 자체의 낙폭을 지금 아직까지도 의미 있게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요. 근원 자체를 사실상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2%대의 물가 자체로 지금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5월 달에 지금 뭐 얘기 나온 거는 5월 달 지금 25bp 추가적으로 만장일치로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 이미 사실상 이미 그 전에 우리가 3월 달에 연준이 50bp 올리려고 했었는데 은행 때문에 그래도 25bp 밖에 못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리스크만 아니었으면 50bp 올리는 거였었는데 이번에 그 전에도 파월이 이제 상원 하원 청문회 때도 분명히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얘기를 했었고요. 올해 뭐 결국에는 이렇게 가져가다가 더 꾸준한 금리 인상의 의지를 이번에 연준에서 보여줬어요. 더 추가적으로 아직 갈 길 멀었으니까 우리 더 할 거야 이런 의지를 지금 조금 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결과값으로 본다라고 하면 연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 사람만 가지고 이제 대표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쵸. 뉴욕 연은 총재고 그다음에 이제 파월의 이번 발언과 더불어서 일단은 좀 해석을 우리가 한번 좀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시장아 니네가 아무리 예상하고 뭘 떠들어도 우리는 경기 침체 야기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 올릴 거야. 다음 금리 올리는 거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도 얘기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니네 준비해. 이런 시그널을 지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2월, 3월에 좀 지독하게 겪었었던 포모라든지 그리고 그 전에 피벗에 대한 기대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저가 매수세, 현재가 저가다,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 올렸었던 이런 부분들을 싹 다 무시하는 결과값이 지금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연준에서 이번에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공식화한 시점에서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주가 추세 자체, 지수 자체가 낙폭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적인 내용들 조금 간단하게 또 살펴본다라고 하면 시장 상황 자체, 시장 정책 기대치는 수량화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금리에 대한 시장 견해가 연준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견해와 연준이 이제는 더 이상 막 은행 리스크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니네 더 올릴 거야? 더 못 올리지? 하면서 그냥 지수를 끌어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견해가 계속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교육 드리고 이런 브리핑을 드렸을 때 좀 계속 강조 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우리 역시도 시장 참여자니까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거를 무조건적으로 역행하면서 올고진 우리는 연준이야 이런 생각으로 시장 대응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는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도 따라가야 돼요. 단기 대응,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나 기준은 좀 정해야 돼요. 이거는 너희들 생각이다. 그쵸? 연준은 절대 이럴 의지는 없는데 너희들 생각이 지금 이렇게 강해서 지수를 끌어올린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자체는 지속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건강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그거를 염두를 두고 시장을 보시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조금 강조돼서 일단은 시장 해석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금리 기대감이 데이터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 기쁘다. 그리고 이제 연준이 물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금융권 관련 자체에서 내용 자체는 연준의 금리 인상은 최근 은행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 시그니처 뱅크 뭐 이런 부분들 자체가 막상 까놓고 보니까 얘네 자체가 지네가 운영을 못했던 거예요. 은행의 역할을 못했고 사실상 현금 비중 자체를 낮게 가져가고 단기적으로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 사실상
엄청 부족했었던 거죠. 다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돈 달라고 갑작스럽게 요청을 했었을 때 그 부분 자체가 은행인데 해결을 못했다라는 게 가장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마저도 일단은 평가 손실이 가져가고 있는 이 채권들 자체가 사실상 파산을 하면서 확정 손실로 넘어갔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자체가 큰 손실과 더불어서 이번에 파산을 야기했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지금 만약에 이 스트레스 원인이 연준이었다라고 하면 원래는 그쵸? 장단기 금리 자체가 그쵸? 뭐 2년물 자체가 뭐 2% 주면 10년물 뭐 5%, 6% 주는 게 이자를 주는 게 당연한 거죠. 더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 원금을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 더 높은 이자를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사놓고 연준은 보유를 하면서 일단 은행은 보유하면서 가져가는 거고 사실상 2년물 내용을 파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2년물 2%에 대한 수익을 주고 나머지 차익만큼은 은행이 가져가는 결과였는데 이게 지금 장단기가 너무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가져가면서 역전이 되면서 이 부분에 따른 스트레스가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나타나고 있을 거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건데 이번 사태 자체는 적어도 이 연준의 단기 금리 인상에 대한 원인은 아니었다. 적어도. 맞죠? 자, 그 은행들의 이제 스트레스는 뭐 기관들에게 뭐 독특했다. 역사적으로 은행 시스템의 스트레스는 신용 경색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번 내용 자체의 신용 경색은 좀 뚜렷한 징후는 없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초래를 했었지만 이번 사태만큼은 어땠나요? 발벗고 연준이든 지금 나머지 뭐 JP 모건을 필두로 해가지고 상위권 은행들마저도 지원 사격을 해주고 그쵸? 재무부에서도 미국 재무부에서도 이번 사태는 어떻게든 불을 단기간에 끌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왜? 역사적으로 이러한 스트레스 자체가 신용경색을 초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빠지면서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단기적으로 유동성까지 공급해주면서 이번 거 다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시장의 안도까지 해주면서 이번 사태는 원래는 해주면 안 됐던 거죠. 왜? 스트레스 원인이 연준이 아니었었고 지네들이 경영을 잘못했던 건데 그거를 이 정부에서 해결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원래 나와줘야 되고 그러면 이때 어땠었나요? 이렇게 지금 은행이 위험해? 지역은행들 다 지금 난리 나는 거 아니야? 크레딧 스위스 니네도 어때? 하다가 여기 도이치뱅크 너 어때? 근데 도이치뱅크 자체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얘네는 뭐 까고 보니까 뭐 현금 유동성이라든지 막 공급해줄 만한 이런 부분들 자체가 너무 좋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했는데 뭐 루머까지도 여러 가지도 있었고요. 이전에 이제 좀 방송에서도 좀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도이치뱅크를 공격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탄탄했었던 거예요. 이건 루머였었구나 하면서 더 이상의 더 이제 너네는 어때 너네는 어때를 물어볼 만한 지금 다음 단계를 도이치뱅크가 딱 차단을 하면서 그 이상의 내용들의 뭐 어떤 위기설이나 뭐 조금씩은 있었긴 했었는데 사실상 거의 끊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좀 가져갔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혼란의 여파로 연준 준비제도 이사회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결국엔 여기서 실질적으로 진짜로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가 같이 보여주면서 이게 도미노로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주시를 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타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도 중립금리는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 FOMC에서도 조금 더 담겨져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만장일치로, 그리고 거의 이제 높은 확률로 5월 달에 추가 금리가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며 1970년대 금리 제한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일단은 이번 인터뷰를 좀 가져갔었던 부분이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마저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전략들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성공 투자 아침 2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일단 좀 내용들 좀 정리를 가져왔었는데, 이번에 좀 굵직한 이슈 자체는 CPI 자체, 그쵸? 지난주는 좀 고용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하면, 이번 주 자체의 내용 자체는 CPI 6%에서 5%대로 줄어든 모습. 근데 여기서 또 눈에 띌 만한 내용 자체는 자, 6%에서 5.2% 예상했었는데 5%로 줄어들었다라는 거. 근데 지금 근원 CPI 상승률 자체는 예상치랑 딱 부합해서 결국에는 차이가 역전이 됐어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0.5% 되려 그냥 CPI가 높았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역전된 결과값을 가져왔고, 여전히 근원 CPI 자체의 낙폭 자체를 더 유지하기 힘든 결과값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들 자체는 아직은 지금 현재 시간대는 안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FOMC 의사록에서 일단은 딱 한 줄 정리한다라고 하면, FOMC에서 이번 의사록에서는 한 줄 정리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하반기서부터 경기 침체를 완만한 경기 침체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좀 연준이 확실하게 이렇게 좀 발언을 했었다라는 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완만하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실질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진짜 리스크는 여기서부터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 앞전에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면서 말도 안 되게 사실상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 시장 자체가 원래는 비정상적이었던 거죠.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 어쨌든 이 팬데믹이라는 이 코로나 때문에 앞에서도 더 빠른 긴축을 가져갔어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돈을 풀어버렸었던 결과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돈 풀고 무제한으로 풀다 보니까 결국엔 이렇게 드라마틱한 상승을 가져왔고, 결국에 이렇게 풀어들였었던 돈 자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 자체 고평가 버블이 형성이 되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만 지금 꺾여줬었던 주가 흐름이에요. 그대로 유동성으로 증가했으니까 유동성을 줄이는 내용 자체에서 주가가 반영을 하면서 이러한 낙폭을 가져갔었고요. 근데 작년 22년도 1년 동안에는 각각에서 기업에서 곡소리 나는 기업들이 없었죠. 낙폭을 가져가더라도. 왜? 그 전에 투자받고 지금 상승됐었던 주가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익을 좀 많이 챙겼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1년 정도 버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1년이 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신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익성 자체가 줄어드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올 한해서부터는 뭐다? 아 이제 주머니가 말라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직원 해고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뭐 이런 게 또 안 된다라고 하면 플랜 뭐 B, C를 더 대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준비를 계속 이어나가겠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앞에서의 지금 장기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더 이상 신규 투자라든지 지속적인 실업률로 인해서 올해 기준으로는 경기 침체, 기업의 어떻게 보면 뭐 생산성 악화,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 부분에서 악화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빠지는 결과값이 나오겠죠. 어쨌든 뭐 올 하반기가 됐든 어떤 특정 구간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분명히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가져갔었을 때 실업률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폭증을 하면서 들어가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경기 침체가 확실화되는 시점에서 연준의 선택은 뭐다? 금리 인하를 한번 꺼낼 수가 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꺼냈을 경우에 결국에는 지속적인 주가의 하락폭을 좀 장기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서부터는 사실상 밑도 끝도 없이 지금 현재 연준이 다음 스탠스가 어떨지 더 약한 스탠스로 넘어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값으로 지속적으로 올린다. 이번 실적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온다. 모든 리스크가 다 소화됐어. 모든 산업군에서 모든 섹터에서 다 실적이 좋게 나와. 만약 그 좋은 실적은 뭐다?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번에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를 계속 예상하면서 더 낮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 거고 거기에 부합하거나 거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주는 결과에서 우리가 좋아졌다 괜찮아졌다를 단기간에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원웨이로 나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겠죠. 누구나가 다 우려를 하고 있고 연준에서까지도 콕 집어줬으니까. 근데 지금 일단 우리가 기술적 데이터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 950 마디값은 어떤 내용이냐면 1월 달에 묻지마 매수세가 쭉 나와주면서 들어 올렸었던 딱 지금 여기 고점이 2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에서부터 2월 초까지 들어 올리다가 결국에는 단기간에 크게 툭 떨어지는 낙폭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구간대에서 어떤 게 터졌다? 은행 스트레스가 발생되면서 유동성을 재차 공급해주면서 시장에 오히려 리스크가 확대된 결과에서 지수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줬고 특히나 계속 이전에 있었던 이 전고 마디값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비벼주다가 결국에는 돌파 강하게 나와주는 힘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이전에 고점 라인대를 저항 관점으로 잡았었던 게 돌파가 나오다 보니까 이 추세에 대한 지속성을 조금 더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테스트 얘기하는 게 뭔가요? 이렇게 이전에 지금 마디값이 의미 있게 생기면 다음 어느 특정 구간에서는 이 자리 값을 저항할 관점으로 일단 1순위를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2순위로 좀 따진다라고 하면 1순위는 저항 관점 당연히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를 툭 하고 깬다라고 했었을 때는 더 이상 이 마디값에 어떻게 보면 저항 관점이 깨진 거죠. 대신에 이 마디값을 조금 유심하게 지켜본다라고 하면 얘가 결국에는 가다가 힘 빠지면서 다시 이 마디값을 터치했을 때 이제는 너 앞에서는 저항이었잖아. 나 저항이었잖아. 나 다시 저항하러 갈래. 이런데 이 마디값이 뭐라고 얘기하죠? 응, 이제는 저항이 아니고 네가 깼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로 바뀐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지지 구간이다 라고 하면서 들어올리는 리테스트 구간, 매수세가 강력해야 되는 구간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1월달 기준으로 가져갔었던 이 부분을 3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두들겨 줬었던 게 결국에는 이 3월 기준으로 말에 지금 단기 급등을 크게 보여줬었던 자리값이었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리테스트하면서 들어 올렸고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했었는데 또 지지를 보여주면서 이 구간 마디값 다시금 좀 들어 올려주고 현재 결과값도 지금 일단은 지지 보여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재차 뚫으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얘는 다이렉트 급락 관점으로 일단 좀 봐주시면 되겠죠. 원래는 이 정도까지 두들기지 않고 결국에는 지속적인 매수 관점이 좀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황과 좀 역행이 되죠. 역행이 되는데도 일단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0.5 구간대에 지금 잡혀 있다 보니까 전고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었던 모습이었고요. 최소 얘는 14,100 구간, 100 초반 이 정도 생각하면서 이 매수세의 지속을 일단 좀 바라본다. 그럼 지금 현재 13,000 기준으로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인가요? 그쵸? 1,100 정도 추가 상승 가능성을 두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뭐 아직까지는 하반기서부터 경기 침체라 얘기하고 지금부터 좀 준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950짜리 여기 부근대를 지키지 못하는 결과값으로 종가가 이전에 꼭 돌파했었던 것처럼 오히려 언더에서 비벼주면서 뚫어주는 결과값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단기 매수세 대신에 단기 매도세가 여기서 강하게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거에 대한 뭐 단기적인 지속성은 어쨌든 우리가 뭐 밴드 바닥 정도는 한번 보면 튕겨낼 수 있는 자리값인 거고 이 자리값이 이제 깨지고 넘어온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매도 관점으로 일단 좀 해석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950짜리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 자체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냐. 특히나 TV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하냐 못하냐를 기준으로 조금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깨고 넘어왔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미국 주식 기준으로는 현재 지금 일단 수익률이 어느 정도 탄탄한 기업들,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수익권에 지금 잘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일단 좀 가격들을 한번 좀 걸어 놓으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여기 자리값에서 계속적으로 지수가 꺾인다라는 시나리오가 좀 강력하기 때문에 되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미 수익 보고 있는 추세가 잘 나와주고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5일선 이탈 트레일링을 가져가던가 5일선 이탈을 했었을 때는 정리를 가져가자. 혹은 뭐 21선 이탈 내용 자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절반 매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올 매도 뭐 자리값을 보면서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뭐 만약에 물려 있다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완벽한 정답이다라고 얘기는 좀 드리긴 힘들지만 내가 정말로 몇 년 이상 여기서 얘기하는 25년도의 회복까지 보면서 그 다음부터 좋아질 거야. 그 이상까지도 내가 계속적으로 홀딩하면서 볼 수 있어. 2년이든 3년이든 볼 수 있어 하면 들고 계셔도 괜찮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한 번에 정도 그쵸? 3, 40%, 한 50%에서 100% 사이까지의 낙폭이 한번 내 기준으로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번 물타면서 장기에 걸쳐서 좀 바라보는 거. 근데 우리가 좀 한국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정도 장투 자체는 사실상 정말 마음에 안 들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그냥 뭐 사놓고 정말 잊어버릴 만한 금액대 내가 정말 이 금액은 지금 현재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하는 금액들은 넣어보셔도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3개월, 5개월 내에 내가 지금 현재 꺾이거나 이렇게 낙폭을 크게 가져가는 걸 허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정리 타이밍을 좀 봐주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여기 자리값 기준으로 일단 추가 매도세 계속적으로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12,950대를 계속적으로 목요일 종가, 금요일 종가로 지켜주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월요일 새벽 시간대에 결국에는 나스닥 선물지수가 이 자리값 위에 놓여져 있냐 아래 놓여져 있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는 뭐다? 근데 저는 언더를 깨면서 매도세의 지속으로 일단 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자리값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전고까지도 이제 위협하는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눌림 시 매수 도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차트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속적으로 지금 일단은 좀 매수세를
계속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매수, 이 방송에서도 2030까지 매수, 그 다음에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줬을 때는 최대 2138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딱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골드는 사실상 지금 현재 리스크, 그렇죠? 경기 침체 이런 우려들이 결국엔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이쪽으로 지수나 그쵸 이렇게 지금 개별 종목들 대응했었던 이런 자본금들 자체가 금으로 계속적으로 쏠리면서 단기적으로 쏠리는 움직임들이 계속 연출되면서 추세가 발생됐죠. 그래서 이 추세 자체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와 더불어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적으로 매수라고 얘기 드렸고요. 89 정도예요. 이제 89 정도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 자, 길게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좀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었고 이번 주도 좀 언급 드리는데 횡보장세가 기나긴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바닥 대비 지금 65에서부터 80 이상까지 대략적으로 16 이상을 들어올린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 긴 기간값 조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거의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기나긴 횡보장세를 유지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기간값 조정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지금 앞에서 형성될 수 있는 과열 자체를 늦춰주고 단기 데이터로 본다라고 하면 분봉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과열을 이때 갭을 띄우면서 가져갔었던 게 크게 형성을 하면서 가져갔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러한 지금 과열 소화를 해줘야 되는 타이밍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값 조정이 있는데 기간값 조정을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간값 조정 횡보장세로 여기서 커버를 한다. 그럼 과열 소화를 했으니까 다시금 빵.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추세로는 89까지 어쨌든 단기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자, 구리 같은 경우가 이제 재차 지금 일단은 매수세 흐름 자체가 지금 좀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전에 있었던 이 C지점 자리값을 지금 좀 버텨주면서 지속적인 지금 현재 변동성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상 지속적인 매수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자리값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4 뭐 많게는 5달러 이상대까지 지금 지속적인 매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가장 좋은 자리값이다라고 좀 판단되는 자리는 이 D지점의 구간값 정도까지 해석하는 거. 그래서 일단 최대 맥시멈은 4.6 정도까지 상승 가능성 두면서 일단은 우리도 마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다시금 연저점을 좀 갱신하는 움직임을 갱신하려는 움직임 자체를 또 보여주고 있죠. 자, 무슨 얘기냐? 달러는 이전의 낙폭 자체 제가 이전에 고점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점까지 맞췄고 단기 반등 자리값도 어느 정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 낙폭 나와주는 매도세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일단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나중에 꼭 질문하셔도 좋아요. 자, 결국에는 지금 여기 자리에서 382 자리값 터치를 보여줬다 보니까 여기 기준으로 2.24 93달러대까지 달러 인덱스는 거의 94 정도죠. 충분히 지금 낙폭 가능성이 있고 현재 추세 자체를 꺾기 힘들다 보니까 여기에 매도세, 지속적인 관점, 오일, 골드, 구리 지속적으로 나머지 원자재들 가격 상승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3부는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고 있는데, 자 129자리 값 재차 매도 체결. 주문 접수 한 자리 완료. 다시 보겠습니다. 매도세. 요게 이제 한 번은 휩쓸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휩쓸 생각하면서 지금 일단 한 자리 다시 본 거고요. 자 지금 터치 나왔습니다. 자 13,111자리 값 1차 총산. 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추세 마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초반대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시초가, 지금 일단은 시초가가 아니고 오늘자 일단 좀 들어올렸었던 자리값 기준으로 일단 좀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최소 본절 자리값 잡으면서 볼게요. 취소 확인. 주문 접수 완료. 자 최소 본절 대응. 오늘 스타트 가져갔었던 자리값 부근 13,050까지도 일단은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져간다? 이거 그냥 계속적으로 원웨이 박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초반에 환호를 받지만 결국에는 이 수치 자체가 예상치보다도 지금 꺾여주는 자리값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슨 해석? 경기 침체 해석. 자, 요거는 일단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값 자체가 51 자리값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51 자리값, 지금 온봉상 밴드 바닥 구간이에요. 자, 여기 올총 생각하면서 지금 지켜보겠습니다. 60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자 1300불, 1400불이죠. 1400불. 52. 자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자 52, 51자리값 올청. 자 대략적으로 1600불. 자 한 번만 더. 안주나? 아 다 왔는데 여기서 힘들게 하네요. 자 여기 분봉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52저점 한 번만 더 깨줘. 좋습니다. 네 1600불 씩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1초 컷짜리 값은 지나갔고요. 자 30돌 팟이 좋습니다. 46까지. 자 50. 자 멸세 강력하고요. 요거는 79자리값 올총자리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679자리값 올총대기 한번 볼 거고요. 자 한 번 더 고점 돌파 자리값 나와준다라고 하면, 자 50터치 보여주면 599 본절 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50 돌파 68. 자 좋습니다. 자 최소 본절 대행. 정정 확인. 자 본절 대행 가져가고요. 자 79자리값 올청으로 가져갈게요. 자 77. 자 두 틱차. 자 한 번만 더. 자 여기까지만 먹을게. 자 고점까지 두 틱차. 자 75, 78 한틱. 아우 요거는 가져갔어야지. 좋습니다. 네 80틱 씩 축하드립니다. 자 매수 체결. 자 시장가 체결 지금 유효한 자리값이고요. 자 89자리값 커팅 주문 보도록 접수 완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돌파 타이밍 나와주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 한 박자 지금 좀 기다렸다가 보려고 했습니다. 자 2만 49 1차 총산. 자 대략적으로 30틱. 자 빠르게 보실 분들은 여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5까지. 자 49자리값 1차 총산 터치하면 빠르게 본절 대응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5까지 46인가요? 자 세틱차. 자 49 1차 총산 43 46 49. 자 좋습니다. 자 1차 총산 자리값 나와줬고요. 자 최소 본절 달면서 지켜볼게요. 정정 확인.
69. 자, 이제는 뚫고 넘어가주는 관점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청자리 값은 일단은 좀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고요. 사실상 단기 고점 저항자리 값이 없어요. 지금 전거래 기준으로도 지금 일단 좀 살펴서, 그쵸? 낙폭으로 지금 생각한다라고 하면 111, 109자리 값이 일단은 딱 청산자리 값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문 올청자리 접수 값은 완료. 일단은 109자리 값 생각하면서 볼게요. 자, 1차 청산은 지금 나와줬고요. 자, 본절 각오하면서 자,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자, 19자리 값. 자, 현재 마디값 자체가 지금 본절 라인대고요. 그쵸? 우리가 지금 최종 청산 보는 게 109자리 값까지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는 지금 나와주고 밴드 입 벌리면서 나와주다 보니까 현재 가능성 자체는 오음몽상도 지금 밴드를 찢으면서 넘어가는 자리값이 아니고 폭내 대응이다 보니까 훨씬 더 지금 일단 뻗어주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자리예요. 자, 일단 60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자, 2만 이게 자, 109자리 값 109라고 쓸게요. 이게 지금 금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자, 109자리 값. 자, 2만 109자리 값 올청대기입니다. 자, 93까지 올라왔고요. 자, 20틱만 더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03. 자, 거의 다 왔죠? 자, 한 번만 더. 자, 힘 한 번만 더. 버티지 말고. 아, 이거 안 주나? 와, 103? 자, 여기서 눌림자리값 나오면 별론데. 삼 초, 2초, 1초. 자, 103. 좋습니다. 딱 109자리값 걸려주네요. 네, 9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